형수 하나로 버티던 집안이 이제 형수 하나로 흔들리고 있다. 장남이 남긴 통장은 없었지만 남은 가족은 있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장수가 떠난 지 1년, 술도가에는 사계절이 한 번씩 지나갔다. 마광숙은 여전히 새벽마다 장독대를 돌며 술을 체크했고 낮에는 거래처를 돌고 밤엔 시동생들의 밥상을 챙겼다. 똑같은 하루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엔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빚이었다. 장수가 남긴 부채는 형제 누구도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으나 이자만 매달 수천이었다. 오범수는 정리해서 형제 간분담하자 제안했지만 오천수는 그게 왜 나눠야 할 문제냐 며 반박했다. 그냥 술도가 정리하고 다 나가요. 형도 없는데 뭘 지켜요. 광숙은 말없이 천수를 바라봤다.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고시원 생활, 실직, 가족과 단절, 그가 무너지지 않으려 얼마나 애썼는지도. 하지만 가족은 가족이었다. 그런 식이면 이 집 남은 건 형님들 간 불신밖에 없어요. 흥수의 목소리는 잠겼다. 나는 형 대신 형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나만 그런가 봐. 분위기는 살얼음 같았다. 그날 밤 강수는 광숙과 단둘이 주방에서 컵라면을 먹었다. 형수, 우리 이러다 진짜 다 갈라지는 거 아닐까요? 강수야, 갈라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남아있는 게 힘든 거지.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다음 날 아침 공주실이 느닷없이 짐을 싸들고 나타났다. 내 딸, 이 집에서 짐짝처럼 사는 거 더는 못 봐. 내가 들어와서 사람 구실 되게 해줄 거야. 광숙은 엄마, 제발 조용히 좀 했지만 소용없었다. 공주실은 아침 식사 자리에 앉자마자 천수씨, 실직한 거 아직도 가족한테 말 못했어요? 그만큼 가족들이 무서워요? 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천수의 젓가락이 멈췄다. 범수도 흠칫했고 흥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이런 식이면 우리 집 박살나요. 제발 말 좀 조심해주세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범수의 싱글대디 비밀이 드러났다. 오한이가 학교에서 넘어져 팔을 다친 것. 학교에서 보호자 연락처로 아빠가 아닌 삼촌 명의로 돼 있었고 학교 측이 마광숙에게 연락을 하면서 사실이 드러났다. 광숙은 충격 속에서도 차분히 말했다. 범수야, 왜 말 안 했어? 말할 타이밍이 없었어. 아니, 그냥 무서웠던 것 같아. 강수는 분노했다. 우린 뭐야? 가족끼리 다들 비밀만 품고 살아? 범수는 이 집에서 비밀 없이 버티는 게 가능해? 라고 되물었지만 이미 감정은 터져나온 상태였다. 그 와중에 흥수는 투자 사기를 당했다. 지옥분의 지인이라는 문화기획사 대표가 흥수에게 강좌 사업 제안을 했고 흥수는 센터 매출까지 끌어다 3천만 원을 넣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인물은 잠적했다. 지옥분은 흥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저 메모 한 장. 분수에 넘치는 재기를 꿈꾼 내가 바보였어. 너한텐 미안해하고 싶지도 않아.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그날 밤 흥수는 오토바이를 타고 마구잡이로 달렸다. 형수가 뒤따라 나와 그를 붙잡았다. 흥수야, 형이 널 그렇게 키우진 않았어. 형수, 나도 이제 지쳤어요. 솔직히 형이 너무 일찍 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날 놓고 간 것 같다고요. 광숙은 아무 말 없이 흥수를 끌어안았다. 흥수는 처음으로 장수 없이 맞는 계절이 서러웠다. 그리고 예고 없이 도착한 한 장의 문서. 한결이 한동석에게 건넸다. 아버지, 이거 술도가 담보 잡힌 채권이에요. 그런데 독고탁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동석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광숙의 사업을 돕기 위해 분명 호텔 자금을 일부 유동화했지만 그 채권이 독고탁에게 넘어간 건 처음 알았다. 그날 밤 그는 광숙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다. 이건 내가 해결할게. 너한텐 말하고 싶었는데 미안해. 널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광숙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다. 나 당신 믿어.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애쓰는 사람 처음이야. 이제 우리 같이 이겨내자. 동석은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한이를 지켜야겠어요. 그녀가 돌아왔다. 나영은이었다. 오범수는 나영은을 공항에서 마주쳤다. 수척한 얼굴, 긴장한 몸짓, 그러나 단단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오범수에게 말했다. 한이, 너 혼자 못 키워. 이제 와서 양육권 달라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하겠다는 거야. 범수는 숨이 멎는 듯했다. 나영은은 아이를 두고 떠난 죄책감에 수년간 시달렸고 치료도 받았다 했다. 하지만 아이를 떠나보낸 그날 이후 자신은 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너 늘 완벽했잖아. 나보다 100배는 잘났고 모든 걸 혼자 결정했지. 나랑 하니 선택한 적 있어? 그 말은 범수의 가슴을 후볐다. 그날 밤 범수는 형제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오천수와 단둘이 술 한 잔을 나눴다. 형, 솔직히 말하면 나 무서워. 무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자꾸 돌아와. 그리고 내가 저지른 것 같아. 우리 형, 장수 형이 죽은 그날도 자꾸 연결돼. 오천수는 말없이 병을 채웠다. 우리가 모두 무슨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지 않냐? 형도 뭔가 있어? 잠시 뜸들이던 오천수는 중얼거렸다. 그날 나 회사에 있었던 게 아니야. 같은 시간 한결은 독고탁의 금융기록을 뒤지고 있었다. 그는 LX 호텔의 법무팀을 통해 독고탁의 부동산 담보 채권 거래를 추적했고 그 리스트에서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술도가 관련 채권 외에도 지옥분의 문화센터 매장 건물, 지옥분 투자 사기와 연결된 회사 자산까지 모두 특정한 부동산 펀드로 연결돼 있었던 것이다. 이 펀드는 독고탁이 지분 15%를 가진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었다. 지옥분 씨를 미끼로 흥수를 노렸던 거야. 이건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야. 가족 해체를 위한 전략이야. 한결은 마광숙에게 조심스레 이를 전했다. 광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해요. 가능할까요? 형제라는 게 뭘까요? 상처만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라고 난 믿어요. 며칠 뒤 광숙은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범수, 천수, 흥수, 강수 모두 식탁에 앉았다. 광숙은 천천히 말했다. 여러분, 우리 술도가를 지키려면 지금부터 몇 가지 불편한 진실을 꺼내야 해요. 첫째, 장수의 죽음 직전에 있었던 금전거래, 제가 오늘 확인했어요. 독고탁 쪽에서 돈이 움직였더라고요. 둘째, 흥수의 투자 사기, 독고탁 자회사로 연결돼 있어요. 셋째, 범수의 아이 문제는 더 이상 숨길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 누군가는 장수형의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을 수 있어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오천수가 먼저 말했다. 형수, 그 말 조심하셔야 해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진실이 공기 전에 제대로 드러나야 하니까요. 강수가 입을 열었다. 형수님,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광숙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우선 독고탁을 이 집에서 끊어내야 해요. 돈줄을 자르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건 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 편부터 만들어야죠. 그 순간 오범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 전에 하나 고백할 게 있어.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장수형이 사고 나기 전날 밤 나한테 전화를 했어. 범수야, 그 서류 처리 다 됐으니까 너도 편해질 거야 라고 했어. 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술도가 명예 관련 서류였을지도 몰라. 형이 대신 빚을 안고 간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빚지고 있는 건 형의 선택 때문일지도 몰라. 그날 밤 마광숙은 오래 묵혀둔 장수의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빽빽한 손글씨가 남아있었다. 거래처, 비용, 원가율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광수가 언젠가 내가 없어도 이 집을 지켜줄 수 있겠니?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래, 이 집을 지키자. 다시 살아보자. 하지만 다음 날 술도가의 국세청 직원이 들이닥쳤다. 마광숙 씨 맞으시죠? 납품계약과 관련된 미신고 소득 및 탈세 의혹으로 세무조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광숙은 서류를 확인하다 손을 떨었다. 계약서 원본과 다르게 수정된 사본이 발견된 것. 그리고 그 서명은 분명히 자신의 필체가 아니었다. 이건 누군가 조작했어요.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없고 음성 메시지가 자동 재생되었다.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 옆 식탁에 앉은 사람 중 하나가 장수의 죽음 이후 돈을 받았습니다. 식탁 위엔 반찬보다 서늘한 정적이 더 많았다. 국세청 직원이 다녀간 후 술도가 아는 정적에 잠겼다. 광숙은 자리를 지켰지만 손끝까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계약서 위조, 미신고 소득, 세무조사.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이 단어들은 모욕이었다. 아니, 위협이었다. 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두 손으로 계약서를 곱게 접었다. 손이 떨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가 조작한 계약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노린다. 그는 LX 호텔과의 납품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비교했고 서명이 조작된 사본은 오범수의 USB에서 발견된 파일과 날짜가 일치했다. 바로 형제들의 내부 회의가 있던 날이었다. 오범수는 고개를 저었다. 형수님, 저 아닙니다. 저도 그 파일은 동석 형님한테서 넘겨받은 자료예요. 최종 계약서를 확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오천수가 나섰다. 계약이 문제가 된 것도 웃기고 우리가 다들 자기 책임은 아니라고 떠미는 게 더 웃깁니다. 흥수가 벌컥 소리쳤다. 그럼 형은 뭐 했는데? 회사에서 잘리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형수한테 신세지고 책임 운운할 자격 있어? 순식간에 언성이 높아졌다. 광숙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이 집,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씩 정리합시다. 우선 독고탁을 상대로 법적 조치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LX 호텔 계약, 내가 직접 해명하러 갑니다. 강수가 조용히 일어섰다.
형수님, 저 같이 가겠습니다. LX 호텔에서 한동석은 국세청 조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내 회사를 못 지킨 탓입니다. 광숙은 오랜만에 그의 눈을 제대로 들여다봤다. 당신은 늘 그래요. 내 문제도 다 당신 책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번엔 아니에요. 나 도망 안 갈 거예요. 술도 가도, 이 계약도, 내 사람들도 내가 지켜낼 거예요. 한동석은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그 말 진심이겠죠?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줘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줘요. 다음 날 범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나영은이 오한이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한 것이다. 아이의 복지 우선입니다. 아버지가 싱글데디로 키우고 계시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공동양육에 대한 협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정신적으로도 회복 상태이며 양육 환경도 안정적입니다. 범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 엄마가 돌아온 건 좋아요. 하지만 그건 아이한테 말해야 하는 일이지 소송부터 시작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영은은 단호했다. 아이와 통화하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이잖아, 범수야. 너는 늘 내가 맞는 줄만 알았어. 그 순간 범수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내가 맞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아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싶었어. 너까지 떠나니까. 법률 대리인은 냉정히 말했다. 이혼 당시 양육권 협의 기록도 없고 어머니는 법적으로 부정당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일방적 양육에 대해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흥수는 어느 날 문화센터에 들렀다. 지옥부는 없었다. 대신 자동이 그를 불렀다. 너 요즘 뭐 숨기는 거 있냐? 흥수는 시선을 피했다. 돈 날린 거라면 벌써 다들 알잖아요. 그 말고 너 예전에 독고탁한테서 뭔가 받은 적 있지? 자동은 오래전 기억을 끄집어냈다. 네 형, 장수가 독고탁이랑 언쟁 벌이는 거 봤거든. 너희 진명이랑 뭔가 관련돼 있었던 모양이야. 장수가 엄청 화냈었어. 근데 그 다음날 너 밤늦게 독고탁 사무실 다녀왔지? 흥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광숙은 공주실과 심하게 다퉜다. 엄마, 제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당신 딸, 이제 어엿한 집안의 어른이에요. 너 어른인 척 그만해. 네가 어른이면 왜 내 가슴을 이렇게 찢어놔. 엄마, 제발. 내가 행복해지려는 걸 방해하지 마. 행복? 동석이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떤 사람인데. 가문도 다르고 나이도 그렇고 애까지 있는 집이야. 광숙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엄마가 말해줘. 누가 날 한 번이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적 있어? 내 과거도 내 상처도 내 실수도 그 사람만이었어. 공주실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그 말 평생 잊지 마. 며칠 후 술도가의 화해 통지서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독고탁. 우리 이쯤에서 타협을 보죠. 난 가족 해체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단지 내 딸 세리가 다치지 않길 바랄 뿐. 조건은 간단해요. 술도가 매각. 광숙씨, 손 떼세요. 대신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 통지서를 본 순간 광숙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시작이구나.